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 제목 한심한 작자들. 최경영 같은 한심한 작자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뭘 잊고 있었다고 검찰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어봐라. 니들이 지금처럼 난닝군이 메리아스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낄낄거렸을까? 아휴. 아마도 검찰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일장 연설을 했겠지. 브리핑한 공보관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조국 사태 당시에도 말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박근혜나 윤석열과 관련해 쓰지 못할 만한 기사를 조국에 대해서만 쓴 적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었던 것도 같다. 적대적 상대에게 저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작자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와. 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뭐 하실 말씀 너무 많으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가 매우 잘못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조국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짓이야. 혐의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잖아.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 네. 또 하나 SBS가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보도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 대표적 사진이 있잖아요. 네. 사진 하나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어떤 메뉴 먹었나요? 몇 그릇 시켰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찌개류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 같은 거 먹었나요? 다 알고 있잖아. 레전드 짤이죠. 진짜.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정보잖아. 심지어. 네.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국 전 대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오는 거냐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조국이라는 이 사람을 매치 대응을 시켜가지고 지금 마치 이 윤석열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기한 것처럼 혐의 사실에서 비교도 안 되고 다시 한번 강조 내란이에요. 내란. 그렇습니다.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구치소에서 옷 벗고 있었다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지 혼자 있을 때 벗어도 좋고 상관없어. 공권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특검에서 이 체포 영장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조차도 듣지를 않고 공권력을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네, 혼자 있을 때 벗고 있는 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 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거 아는데 네.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한테만 유독 반대해. 우리가 윤석열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맨날 윤석열한테만 100번 양보해줘. 그러네. 안 됩니다. 양보 받은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최경영 기자님. 저는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 그 짤에 나왔던 그 여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SBS의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메인 알고 뉴스 있는데 앵커. 메인 뉴스 앵커로. 아, 그래요? 메인 주말에. 앵커예요. 예. 아, 메인 앵커요? 그래서 네. 그것도 비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BS도 저 회사에서 보도국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런 짤이 계속 돌고 있고 거의 뭐 한 몇천만 명은 다 봤을 거예요. 다 알 겁니다, 예, 저거는. 저 기자의 얼굴을. 근데 이제 저 기자가 앵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BS는 스스로를 어떤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 여기자를 앵커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썼는가.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찬종 기자가 마치 SBS의 대표 기자인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SBS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임찬종 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슬슬 올라오잖아. 저봐.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좀 이제 올라오잖아. 그만 갈고요. 올라오잖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보가 돼버린 5대3 대드락 오보 같은 그 경우에 윤석열 탄핵 심판 때 이 사람이 했죠. 그 대드락. 5대3 그렇죠. 대드락. 명확하게 서류나 뭐 어떤 증거 제시도 없이 그렇죠. 그냥 보도를 했고 그걸 SBS가 메인 뉴스로 아주 크게 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SBS의 의도는 진짜 무엇이었는지 내란 보호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SBS 스스로 한번 보도국 자신들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임창정 씨도 기자 양심을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오보가 났는지에 관해서는 왜 따로 보도를 안 하는지에 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왜 오보가 났는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할 시청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을 때 임찬종 기자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거 유명하죠. 뭐가 있어요? 윤석열이 JF 케네디고 한동훈이 로버트 케네디의 동생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로버트 케네디하고 한동훈이를 동일 선상에 놓고 로버트 행적을 케네디라고. 쭉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케네디 명문가거든요. 네. 명문가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이죠. 근데 전혀 다른 한국의 보수당의 검사 출신의 지금 알고 보니까 막무가내 무법 천지인 사람을 거기다가 고발 사주 의혹은 아직까지도 댕거링 하면서 있습니다. 아,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발 사주는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윤석열, 윤석열과 한동훈. 한동훈이 관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었습니까? 이 있었죠. 기사를 썼었을 때 케네디 가문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대통령 하모니 조화롭게 잘해봐라라는 식의 기사를 썼었을 때는 그런 어떤 의혹들이 없었나요? 의혹이 있었잖아. 있었죠.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찬종 기자는 왜 정권이 바뀌고 그런 아주 부드럽고 좋은 기사를 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란 바로 직후에는 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그리고 전체 민심을 흔드는 그런 보도를 SBS는 전면에 내세워서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네. 그거는 SBS 보도국과 SBS 전체에 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방송사로 보면 이런 거죠. 방송사로 보면 SBS는 간특한 지상파의 조선일보인가? 간특한 지상파의 조선일보. 안 그런 척, 객관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지만 항상 어느 누군가의 편에 있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거는 보수 또는 내란 극우 세력의 편에 있는. 왜? 아마도 지주회사가 건설회사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렇게 없는 이제 거죠.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 제작진이 보내온 건데요. 짤에 나왔던 아까 그 이현영 기자. 예. 그분은 그 윤석열 정부 때 앵커했던 건 아니고 파면되고 나서 파면되고 나서 4월 19일부터 주말 앵커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사실. 예. 근데 그 대단히 정정합니다. 시점과 관계없이 저는 그게 시청자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어떤 시청자들은 상당히 불쾌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같아. 예.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임찬종 기자 같은 사람 뭐 속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자꾸 스스로를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윤석열도 깔 줄 알고 조국도 깔 줄 아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조국 문제로 저 기자는 솔직히 좀 SBS에서는 오히려 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메인 앵커로 내세웠단 말이야. 우리는 조국도 까고 윤석열도 깔 줄 아는 언론사야. 근데 이렇게 공정해. 이거 이렇게 아닙니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또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조국과 관련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사모펀드를 민정수석이 든 거는 그거는 어떻게 봐도 부적절하다라고 아예 오프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정도와 수위와 관련된 건데 비판은 다 해요. 근데 그 비판이 중앙일보나 특히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나 SBS나 대다수 언론들이 했던 그것 중에 오보도 굉장히 많았고 과장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도 지금 비판을 해요.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나 수위가 그러면 뭐 평균적인 이제까지 보편적인 언론의 수위의 비판이었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아니고 무리한 보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무슨 사모펀드가 무슨 대선 자금용이라고 막 비판하고 김경률에게서도 막 그게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틀린 얘기지. 그런 거 전부 다 오보였지 않습니까? 다 틀린 거지.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나도 비판했어. 나도 비판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도와 수위에 맞게 비판한 언론이
맞는 언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법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매일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최욱 씨도 죄를 전 죄 짓지 않습니다. 너무 그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거짓말이에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저는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거하고요.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사법적으로 죄를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전혀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지. 근데 조국 사태의 핵심은 사법적으로 죄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저도 매일 죄를 지어요. 음. 수산이도 매일 죄를 짓고 저는 착하게 살죠. 아유, 다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어. 죄를 짓는 것과 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렇지. 죄를 만들었던 지난 4년, 5년간의 역사에 관해서는 사법부, 검찰 그리고 언론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무게만큼 비판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네. 벌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께 묶어가지고 너도 어차피 죄인이잖아. 너도 죄 짓고 살잖아.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나는 처참하더라고. 나는 그런 이번에 식으로 이걸 지금. 꼭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조국 사태 이후에 뭔가 좀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대로 인식이 남아있어요. 그렇지. 너무 예.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